토호제 허가가 불러온 집값 상승 무섭다라는 이런 류의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토호제 허가를 잘한 일이냐 또는 정말 실수를 한 것이냐 뭐 이런 얘기들까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뭐 그런 얘기 잘했냐 못했냐 뭐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결국 이렇게 토호제 허가로 인해서 강남 집값이 상승한 건 사실인데 이런 것이 얼마나 더 확산될 거냐 이런 게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확산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그리고 확산된다면 어디까지 확산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확산이 될까요 안 될까요? 확산이 된다고 봅니다. 확산이 된다고 보는 네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키 맞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강남 집값이 상승하면 다른 주변의 지역으로 가격이 확산된다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조금 적절한 표현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확산된다는 얘기는 마치 뭔가 이렇게 불길이 점점 커져가는 뭐 이런 느낌이지 않습니까? 사실 그렇다기보다는 어떤 기준점이 변경되면서 그 변경된 기준점을 따라가는 그런 형태의 움직임을 보인다라고 보는 것이 더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강남 집값이 30억이고 주변 집값이 10억이었다고 한번 해보세요. 근데 강남 집값이 40억이 돼버렸어요. 그러면 30억일 때 10억이라고 하면 약 33% 정도 되는 정도의 수준이잖아요. 그거와 똑같이 40억이 됐을 때 33% 정도 되는 수준까지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럼 뭐 13억 2천 뭐 이 정도까지 올라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꼭 그렇게 된다는 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최소한 이제 10억이라는 금액은 너무 싸게 느껴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10억이라는 금액이 움직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0억 5천이 되고 11억이 되고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꼭 그래서 13억 2천에 멈출지 어쩔지까지는 잘 몰라요. 그러나 어쨌거나 10억이라는 금액 자체가 움직여지기는 시작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얘기가 결국 뭐예요? 강남 집값 상승이 점점 퍼져나가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겠죠. 두 번째 이유는 무조건 강남이 오르면 그럼 계속 매번마다 키 맞추기를 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따라가는 게 있습니다. 그 적절한 기간, 어느 정도의 조정 기간을 거쳤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번에는 따라간다라고 본다라는 겁니다. 작년에, 그러니까 24년도 한 7월 달 정도, 2월부터 한 7월 정도 계속 가격이 올라갔었죠. 근데 7월을 거의 정점으로 해서 그때부터 계속 조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한 6개월 정도 조정을 받게 된 거잖아요. 그러한 기간도 적절히 가졌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강남 집값의 상승은 주변가를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공급 부족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아무리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공급이 있다라고 하면 따라가는 것이 한계가 있겠죠. 일단 공급 부족이라는 이런 본질적인 이유가 변한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냥 그러한 이유들은 어떠한 요인이 발생하기만 하면 다시 불거지고 또 다시 불거지고 이렇게 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이유는 금리 인하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또 1, 2, 3번 이런 조건들이 다 갖추었다라고 하더라도 조달 비용이 비싸게 되면 부동산을 매수하는 걸 미룰 수밖에 없게 되죠. 그런데 금리가 이미 인하가 됐고 앞으로도 계속 추세적으로 뭐 속도의 문제지만 추세적으로 인하될 거라고 보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물론 스트레스 DSR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대출의 규모가 아직 커지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그래도 조달 비용 자체가 싸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그런 정도의 여력이 있었던 사람들은 이제 매수를 해볼까? 라고 생각을 돌이킬 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러한 이유로 이번에 토호제가 불러온 강남 집값 상승은 주변 지역으로 가격이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그렇다면 도대체 어디까지 확산되냐? 이게 또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순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격 상승이 일어날 것은
서울의 고가 아파트들입니다. 토지 해제가 불러와가지고 잠삼대청 이런 데들이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 유튜브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게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냐, 반포를 기준으로 해서 올라간다 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얘네들만 올라가냐?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대기하고 있는 애들이 있죠. 누굽니까? 바로 이전까지도 계속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애들입니다. 뭐겠어요? 목동, 여의도, 용산 뭐 이런 데들입니다. 이미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었는데 좀 더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 됐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역시 서울의 신축입니다. 신축이라고 하면 7년 이하의 아파트들을 얘기합니다. 이 정도 된 아파트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수혜를 입고 키 맞추기를 하기 시작하게 될 것이다. 자, 그런데 여기서 서울의 신축이라고 하면 곧 신축이 될 것들을 같이 의미하는 거죠. 재개발 입주권, 재건축 입주권. 이런 것들이 지금 뭐 사업 시행 인가가 끝나고 최소한 사업 시행 인가까지는 끝난 이런 곳들의 입주권들. 그러니까 관리 처분 인가가 나야지 이제 입주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만은, 이런 것들이, 이번 상황에서 굉장히 빠르게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수도권의 신축입니다. 수도권의 신축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7년 이하의 아파트들,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라 수도권에 또 입주를 앞두고 있는 입주권들, 이런 것들이 역시 그 다음 순서로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번째가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서울의 구축이 아니라 강남권의 수도권 구축이 더 탄력을 빨리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거는 꼭 이번 상황에서만 해당되는 일은 아닙니다. 이미 무게중심이 옮겨져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항상 그렇지만 대중들은 그런 거를 예민하게 눈치채기 좀 어렵죠. 그게 일시적 현상인지 추세적인 건지 알아차리기가 조금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건 추세적인 흐름이라고 봅니다. 이미 서울의 구축보다는 수도권의 강남과 연계성이 좋은 곳이면서 택지개발지구인 곳, 이런 곳의 구축 아파트가 더 빨리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들 뭐 아시겠지만 서울의 구축 아파트들이 생각보다 잘 안 팔립니다. 가격은 많이 올라요. 가격은 많이 오른다고 해도 거래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결국 무슨 말이냐면 선호도가 많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키 맞추기를 해서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렇긴 합니다만은 생각보다 탄력은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 오히려 탄력을 좀 더 받을 수 있는 거는 수도권에 있는 강남권과 연계가 쉬운 택지개발지구에 있는 구축이 좀 더 탄력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서울의 구축 아파트입니다. 이 정도까지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럼 여기서 또 궁금하신 게 지방은 정말 끝난 거냐, 안 된 거냐 이런 생각들을 하시겠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지방까지도 좀 온기가 전달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은 이제 예전의 고점 뭐 이런 거를 생각할 수 있는 여력은 안 되고요. 다만 거래 자체는 좀 될 수 있는 상황이 충분히 될 것이다. 철저하게 거래는 투자를 목적으로 한 거래가 아니라 실거래 위주의 그런 거래가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꼭 지방에 있는 부동산을 팔아야 되는 사람이 입장이다라고 한다면은 부동산을 꼭 실수요자에게 팔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서 매도를 하도록 노력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토제 해제가 됐기 때문에 이런 일이 꼭 벌어졌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 건 아니고 사실 일종의 촉매 역할을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시 말해서 어차피 이 정도 시점이 돼가지고 뭔가 자극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었어요. 금리 인하도 되고 어느 정도 조정도 됐고 구조적인 문제도 변하지 않았고 하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이 정도 시점이 돼서는 뭔가 상승이 일어날 수 있을 만한 그런 에너지가 응축되어 있는 상황이었어요. 자, 그런데 거기에
촉매를 만들어 준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잊지 마셔야 될 것은 이러한 흐름들이 결국은 큰 흐름으로 보자면 약세장 속에서 벌어지는 흐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강세장으로 전환된 거냐 이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막 모든 대중들이 다 참여하고 이럴 수 있는 그런 시장으로까지 발전할 가능성은 또 희박합니다. 이 얘기는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강세장이 아니라는 뜻은 뭐냐면 이러한 얘기들이 막 퍼져나가서 너도 나도 얘도 쟤도 다 참여하게 되는 상황은 안 벌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러면 이런 유튜브를 듣고서 아 내가 뭔가 빨리 움직여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다가도 어떻게 돼요? 그렇다가도 그냥 에이 관둬야 되겠다. 쟤도 안 하고 쟤도 안 하고 쟤도 안 하네. 이렇게 되기가 되게 쉽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일부 깨어있는 사람들과 일부 여력 있는 사람들은 거의 행동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단 얘기예요? 그럼 가격은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그런 시점에 놓여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동안 어떤 거를 여력도 있으시고 어떤 거를 살려고 이렇게 쭉 생각해 왔던 분들이라면 그리고 그런 것이 또 이런 제가 아까 말한 그런 순서에 해당되고 그런 투자성도 충분히 있는 거를 생각하고 있던 분들이라면 너무 망설이지는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